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과학 이슈를 정리해보는 사이언스 핫 이슈 시간입니다. 네,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과학 소식들이 있었는지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사이언스 핫 이슈, 먼저 5위입니다.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데요. 재미 한인 과학자가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미국 로체스터 의대 김민수 교수팀은 몸 안의 다양한 면역세포가 서로 협력해서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실시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다중광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 과정을 들여다봤는데 호중구라는 세포가 바이러스 침투 부위를 찾아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그런데 마치 동화 속의 헨젤과 그레텔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빵 부스러기를 일부러 흘린 것처럼 세포 입자를 남기면서 이동했고 면역 킬러 세포인 T세포가 이 입자를 따라가서 바이러스를 공격해 없앤다는 겁니다. 면역 과정을 촬영한 것도 신기하지만 세포들이 서로 길안내를 하는 등 도와가면서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과정도 흥미진진합니다. 사이언스 핫 이슈, 이어서 4위입니다. 올봄 극심한 가뭄이 기승을 부렸는데요. 국내 연구진이 식물이 어떻게 가뭄을 견뎌내는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. 경상대 윤대진 교수팀은 식물체가 가뭄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에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단백질을 찾았다고 밝혔는데요. 연구팀은 식물의 생장 발달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유카 단백질이 대량으로 발현되면 식물체가 가뭄에 잘 견디는 등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유전자 조작증을 통해서 가뭄을 잘 견뎌내는 식물을 개발한다면 식량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사이언스 핫 이슈 3위입니다. 지난 5일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인 돌고래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. 사고 해역에는 당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 너울은 태풍이나 강한 저기압이 다가올 때 강한 바람으로 만들어진 높은 파도가 다른 지역으로 전달돼 형성됩니다. 너울성 파도가 조류, 특히 진행 방향이 반대인 조류를 만나면 상황은 매우 위험해지는데요. 바다의 흐름인 조류와 너울의 진행 방향이 반대면 파도가 훨씬 더 거칠고 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되면 1, 2m 높이의 파도가 일던 곳에 갑자기 4, 5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인다는 거죠. 이 예상치 못한 바닷길 위험을 피하려면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바다 낚시 등 해상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. 사이언스 핫 이슈, 이어서 2위입니다. 애플이 기능을 강화한 신형 아이폰인 아이폰 6S와 6S 플러스 등 신제품들을 대거 발표했습니다.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터치 강도에 따라 명령을 다르게 인식하는 기능이 장착된 신형 아이폰 2종류를 발표했는데요. 1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장착된 신형 아이폰들은 미국과 영국, 중국과 일본 등 12개 1차 출시국에서 오는 25일 출시됩니다. 애플은 또 화면을 12.9인치로 키운 아이패드 프로와 음성 인식으로 작동하는 애플 TV 신제품도 선보였습니다. 지난달 삼성전자가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한 데 이어 애플도 신제품들을 대거 발표하면서 이번 가을 스마트폰 대전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사이언스 핫 이슈, 마지막으로 1위입니다.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.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20년 달에 직접 탐사선을 착륙시키기 위해 내년에 예산 100억 원을 편성했다는 겁니다. 미국과 소련, 중국에 이어서 세계 4번째 달 착륙국가 도전에 시동을 거는 것인데요. 우선 2018년까지 달 탐사위성을 달 궤도에 진입시킬 계획입니다. 이후 2020년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 자력으로 달 착륙선을 달 표면에 보낼 예정입니다. 내년 예산 100억 원은 일단 시험용 달 궤도선과 달과 지구와의 원거리 통신을 위한 심우주 통신 지상복, 과학 탑재체 설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 이슈였습니다.